이번 영상에서는 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상증자를 크게 하게 되면은 보통 호재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적으로는 공공음원이라는 종목이 작년에 무상증자를 크게 결정하면서 아주 크게 올랐었죠. 왜 그러냐면 무상증자를 주주 친화체계 하나로 받아들이거든요. 주주 친화체계라는 거는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친화적인 정책을 말하는 건데,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주 친화책에 속합니다. 무상증자라는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증자를 하는 건데,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의 재무가 건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실제로 무상증자가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데 긍정적인가, 사실 의문입니다. 1대1의 무상증자를 한다고 치면은 만원짜리 주식이 5천원이 되고 주식수는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시가총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주식이 2배로 늘어나고 가격은 반토막 됐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시 효과만 있을 뿐 실제로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닌 거죠. 원금이 늘긴 했지만요.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된 친화책을 쓸 거면은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소각을 해주면 실제적인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애플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회사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총 10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한 50% 500억을 자사주 취득한 다음에 소각해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 남은 주식은 500억밖에 없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1000억이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의 가치가 2배로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책으로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시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뭐. 무상증자가 결정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건 맞거든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했다가 내려올 때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무상증자를 결정한 아모텍이라는 회사의 공시인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 그리고 몇 주나 주식을 배정하는가, 그리고 상장 예정일,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일 전 거래일이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당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날을 체크하셔가지고 이때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신주 배정 주식수가 지금 0.5주거든요.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0.5주의 신주를 배정해 준다는 거죠. 이게 크면 클수록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주, 0.05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주가 변동성이 미미합니다. 아모텍이라는 회사도 974만 주밖에 없었는데 거의 절반 되는 물량이 새로 상장돼가지고 주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주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떨어질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신주가 언제 상장되느냐? 3월 16일인데 실제로 추가 상장 공시가 뜨는 거는 3거래일 전 장 마감 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체크해서 날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량이 크면 클수록 단기적으로 주가는 잘 오르겠지만 화상장 공시가 떴을 때 더 크게 빠질 거예요. 아까 눌림에서 반등이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상승하고 싶어도 추가 상장의 무서움 때문에 상승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떨어질 거니까. 무상증자 같은 호재로 오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눌림에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